팔을 벌린 채 관우가 바둑을 줍니다. 칼이 살을 가르고 뼈를 긁는 소리가 나는데도 그는 웃으며 술을 마시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화타는 없었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수술 장면인데 말이지요. 그때 그는 이미 죽은 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우리가 아는 화타는 이렇습니다. 관우의 팔을 갈라 뼈를 긁어낸 신에 황금 백냥도 사양하고 떠난 사람, 그리고 조조의 두통을 고치겠다며 도끼로 머리를 쪼개자고 한 사람. 조조는 그가 관우의 원수를 갚으려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의심했고 옥에 가두어 죽였지요. 그가 남긴 의서 청랑선은 옥졸의 아내가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 중 화타에 관해 정사와 받는 것은 그가 조조의 손에 죽었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먼저 관우의 팔부터 보지요. 수술 자체는 사실입니다. 다만 정사 삼국지 촉서의 기록이지요. 관우가 곧 팔을 뻗어 의원에게 째게 하였다. 술을 들이켜며 말하고 웃기를 태연히 하였다. 그런데 이 문장 어디에도 화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저 의원이라고만 적혀 있지요. 다친 팔도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이었고 방금 맞은 화살도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아문 상처가 비 오는 날마다 쑤신 것이었지요. 마주 앉은 사람은 있었지만 바둑판이 아니라 술상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날짜입니다. 관우가 번성에서 쌓은 것은 서기 219년입니다. 그런데 화타는 조조의 아들 창서가 죽기 전에 이미 처형됐습니다. 창서가 죽은 해는 208년이고요. 10년이 넘는 차이입니다. 연애는 이미 죽은 사람을 불러와 가장 유명한 수술의 집도 위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연희가 그를 불러낸 곳은 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동에서는 손채기 화살에 맞자 화타의 제자가 나타나 백일을 정양하라 이릅니다. 정사에 붙은 주석에는 그냥 의원이라고만 적혀있지요. 같은 오나라에서 주태가 12군데 창을 맞았을 때도 화타가 불려 와 한 달 만에 낫게 합니다. 이 대목은 정사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위나라에서는 화엄이 그를 청거하고 번성의 관우에게는 제발로 찾아갑니다. 이 촉, 오, 세 나라 어디에나 그가 있습니다. 절반은 그가 죽고 한참 뒤의 일이었고요. 그런데 정사에는 그가 불려오지 못한 자리도 적혀 있습니다. 벌레를 토해낸 환자에게 화타가 이르기를 이 병은 3년 뒤에 다시 도질 것이라 했지요. 다만 훌륭한 의원을 만나면 산다고 덧붙였습니다. 3년 뒤 병은 정말 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타가 없었고 환자는 그의 말대로 죽었습니다. 연애도 이 일화를 옮겨 적습니다. 다만 화타의 말을 바꿔놓았지요. 3년 뒤엔 구할 수 없다고요. 연희에서 환자를 죽인 것은 정해진 운명이고 정사에서 환자를 죽인 것은 화타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는 왜 죽었을까요? 머리를 열자고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개두술 이야기도 관우의 원수라는 의심도 정사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조조의 두통을 다스리던 주치의였습니다. 정사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조조가 그 소문을 듣고 화타를 불러 늘 곁에 두었다. 불러서 곁에 두었다는 겁니다. 오고 가는 것이 그의 몫이 아니었지요. 발작이 오면 화타가 등에 혈자리에 침을 놓았고 정사는 이렇게 적습니다. 송가는 대로 나았다. 이 병은 당장 낫기 어렵습니다. 늘 치료에 힘쓰면 세월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타는 집을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아야겠다며 잠시 돌아가기를 청했고 조조는 허락했지요.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겼습니다. 조조는 거듭 편지를 보냈고 나중에는 9년의 명에 글을 보내게 했습니다. 의원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나라의 행정이 움직인 겁니다. 조조는 사람을 보내 확인하게 합니다. 정말 아프면 곡식을 내리고 거짓이면 잡아오라고요. 거짓이었습니다. 허도의 옥에서 신문을 받고 화타는 자백했습니다. 때 순욱이 나섭니다. 그의 의술은 실로 뛰어나고 사람의 목숨이 그에게 달려있으니 용서해 달라고요. 조조의 대답이 정사본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걱정 마라. 천하에 이런 쥐새끼 같은 무리가 없겠느냐. 기록의 다음 문장은 짧습니다. 마침내 화타를 고문하여 죽였다. 제목은 반역도 음모도 아니었습니다. 부르는데 오지 않은 것이었지요. 죽음을 앞두고 화타가 두루마리 최강권을 옥리에게 건넵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옥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법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 편에서 가장 서늘한 대목입니다. 화타도 억지로 하지 않고 불을 찾아 태워버렸다. 연희는 옥졸의 아내가 태웠다고 씁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지요. 정사에서는 그가 직접 태웠습니다. 권하지도 않고요.
연희는 이렇게 맺습니다. 청당서는 세상에 전해지지 못했고 남은 것은 달과 대지를 거세하는 잔재주뿐이라고요. 그런데 정사는 그의 제자 두 사람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오보와 번화입니다. 오보는 화타의 치료법으로 살려낸 이가 많았고 오금이라는 체조를 이어 90이 넘도록 이가 온전했습니다. 번화는 침술로 이름을 남겼고 화타가 일러준 약 처방을 오래 먹어 100여 살까지 살았습니다. 제자는 있었던 겁니다. 다만 기록에 남은 것은 양생술과 침술입니다. 배를 가르고 장을 씻어 내던 그 제주는 어느 제자의 이름에도 붙지 않았습니다. 화타가 죽은 뒤에도 조조의 두통은 낫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은 적습니다. 이 소인배가 내 병을 남겨두어 스스로 무게를 얻으려 한 것이다. 내가 죽이지 않았더라도 끝내 이 병의 뿌리를 끊어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죽여놓고 죽인 이유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조조가 가장 아끼던 어린 아들 청서가 병으로 위독해집니다. 신동이라 불리던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조조가 탄식합니다. 내가 화타를 죽인 것을 후회한다. 이 아이를 억울하게 죽게 하였구나.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위를 정통으로 놓은 위서에 실려 있습니다. 조조를 임금으로 세운 쪽이 사서라는 뜻이지요. 그런데도 쥐새끼 같은 무리라는 말도 죽인 뒤에 자기 변명도 아들을 잃고서야 나온 후에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편들어 줄 수 있었을 자리에서 진수는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화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사는 그의 재주를 길게 적습니다. 마비산을 마시게 하면 취해서 죽은 듯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그때 배를 갈라 병소를 꺼냈다고요. 나흘 닷새면 아물었고 아프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1800년 전에 전신마취와 개복 수술입니다. 그리고 그 재주를 다 적은 뒤 정사는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사인 출신으로 의술을 업으로 삼은 것을 늘 스스로 후회하였다. 사인은 그를 읽고 벼슬길에 나아가는 사람 선비를 말합니다. 실제로 화타는 여러 경서에 두루 통했고 효령으로 청거도 받았습니다. 태위가 부르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모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선비로 불렀을 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 부르자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가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 정사는 이유를 한 줄로 적었습니다. 재능을 믿고 남을 섬기는 일을 싫어하였다. 재주가 뛰어나 불려갔고 그 재주를 믿었기에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지요. 승상의 머리가 아플 때마다 침을 놓는 사람. 조조에게 그는 선비가 아니라 재주였습니다. 순욱이 구명할 때 든 이유마저 그랬고요. 사람의 목숨이 그에게 달려있으니 살려두라. 사람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쓸모가 아까워서입니다. 우리는 그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술의 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그 이름은 정작 본인이 평생 부끄러워한 것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부름이 있고 거절할 수 없는 부름이 있습니다. 재능은 문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그 방에 가둡니다. 그는 부름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했고 그 대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는 조조가 부르면 가야 했고 죽어서는 연희가 부르면 나와야 했으니까요. 강동의 병상으로 오나라의 진중으로 그리고 죽은 지 10년이 지난 뒤에는 번성의 관우에게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는 계속 불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연희에는 정사보다 정확한 한 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칙을 태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설령 화타와 똑같이 신묘한 재주를 배운들 끝내 옥중에서 죽고 말 뿐이니 그것을 어디에 쓰겠소. 그를 부른 것은 언제나 그의 재주였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은 화, 이름은 탁, 자는 원하. 가장 위대한 의원으로 기억되는 의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